아마존강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강 중 하나로 남미 대륙의 심장부를 가로지르며 약 6,400km에 달하는 거대한 수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거대하고 중요한 강임에도 불구하고 아마존강 본류에는 단 하나의 다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나 기술적 한계 때문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이유들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1. 지리적 및 환경적 조건의 극한성. 아마존강의 거대한 규모와 변화무쌍한 특성. 아마존강은 단순히 넓은 강이라는 표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 현상입니다. 강의 본류만 해도 건기에 평균 2에서 5km, 우기에는 최대 40km에 달하는 폭을 자랑합니다. 이는 한국의 한강폭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계절에 따른 변화의 폭인데 우기와 건기 사이의 수위 차이가 무려 15에서 20m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극한의 변화는 다리 설계에 있어 거의 극복 불가능한 도전을 제시합니다. 일반적인 다리는 예측 가능한 수위 변화를 전제로 설계되지만 아마존강의 경우 그 변화폭이 워낙 커서 다리의 높이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너무 낮게 설계하면 우기에 물에 잠길 위험이 있고 너무 높게 설계하면 건설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합니다. 범람원과 습지의 복잡한 생태계. 아마존강 유역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우기가 되면 강물이 주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으로 범람하며 이 지역은 일시적으로 거대한 내륙바다가 됩니다. 이러한 자연현상은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아마존의 독특한 생태계의 핵심이며 이 지역의 모든 생물들이 이 주기에 맞춰 진화해왔습니다. 다리를 건설한다는 것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범람 패턴을 차단하거나 변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각이나 접근로가 물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면 상류와 하류의 생태계에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환경 파괴를 넘어서 지역 전체의 기후 패턴까지 변경시킬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토양 구조의 불안정성. 아마존강 유역의 토양은 다리 건설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강물이 운반해온 퇴적물로 이루어진 이 토양은 주로 부드러운 진흙, 모래, 그리고 유기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토양은 압축 강도가 매우 낮아서 거대한 다리의 무게를 지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반적인 다리 건설에서는 안방까지 파이를 박아 넣어 튼튼한 기초를 만드는데 아마존강 유역에서는 안방까지의 거리가 수백 미터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초 공사만으로도 일반 다리 건설 비용의 몇 배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연약 지반에서의 공사는 기술적으로도 매우 까다로워서 세계 최고 수준의 토목 기술이 필요합니다. 2. 기술적 도전과 공학적 난제. 세계 최고 수준의 교량 기술 필요. 아마존강의 다리를 건설하려면 현존하는 교량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40km에 달하는 최대 폭을 고려할 때 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보다도 훨씬 긴 구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는 중국의 단양-쿤산 고가교로 약 165km이지만 이는 비교적 평탄하고 안정적인 지형에 건설된 고가교입니다. 아마존강의 경우 강풍, 폭우, 번개 등 극한의 기상 조건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이어야 하며 동시에 거대한 선박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높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다리를 설계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로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극한 환경에서의 건설 작업. 아마존 열대우림은 인간의 건설 작업에 있어 가장 도전적인 환경 중 하나입니다. 연중 고온다습한 기후, 맹독성 동물들, 질병을 옮기는 곤충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날씨 변화는 건설 작업자들에게 끊임없는 위협이 됩니다. 또한 우기에는 몇 개월 동안 지속되는 폭우로 인해 건설 작업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대규 건설 작업을 진행하려면 특수한 장비와 기술, 그리고 극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다리 건설보다 몇 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며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설비와 인력도 필요합니다. 자재 운송의 기술적 한계. 아마존강 유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중 하나입니다. 기존의 도로망이 거의 없어서
건설에 필요한 거대한 강철 구조물, 시멘트, 중장비 등을 현장까지 운송하는 것 자체가 거대한 도전입니다. 강을 통한 운송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강의 수위 변화와 급류 때문에 대형 바지선의 운항도 쉽지 않습니다. 공중 운송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존 지역의 기후는 항공기 운항에 매우 불리한 조건들을 제공하며 거대한 건설 자재들을 헬리콥터로 운송하는 것은 비용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건설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재를 현지에서 생산하거나 가공해야 하는데 이는 추가적인 시설 건설과 인프라 구축을 필요로 합니다. 3. 천문학적인 건설 비용과 경제성 문제. 건설 비용 추정의 현실. 아마존강의 다리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정확히 계산하기조차 어렵지만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최소 500억 달러에서 최대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한 나라의 국방 예산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비용은 단순히 다리 자체의 건설 비용만이 아니라 접근도로 건설, 환경 영향 저감 시설, 건설 인프라 구축 등 모든 부대 비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비용이 건설 과정에서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아마존의 예측 불가능한 환경 조건, 기술적 난제들, 그리고 환경 규제 준수를 위한 추가 비용들을 고려할 때 실제 건설 비용은 초기 추정치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성의 부재. 다리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는 경제적 타당성입니다. 다리는 교통량 증가, 물류 비용 절감,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마존강의 경우 이러한 경제적 근거가 매우 약합니다. 아마존강 유역의 대부분 지역은 인구 밀도가 극히 낮으며 주요 산업시설이나 도시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다리를 건설해도 이를 이용할 교통량이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 지역의 주요 교통수단은 강을 이용한 수상 운송인데 이는 이미 충분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다리 건설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 지역의 경제는 주로 자연자원 추출과 농업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들은 다리의 존재와 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리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가 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의 지속적 부담. 다리가 한번 건설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존의 극한 환경 조건은 다리 구조물에 지속적인 손상을 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고온다습한 기후는 금속 부식을 가속화하고 강풍과 폭우는 구조물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특히 아마존 지역의 접근성 문제로 인해 유지보수 작업 자체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위해서도 특수 장비와 전문 인력을 현지로 투입해야 하며 이는 지속적인 비용 부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리의 총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타당성은 더욱 떨어집니다. 4. 교통 수요와 이용 패턴의 현실. 지역 인구 분포의 특성. 아마존강 유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전체 유역 면적이 약 70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지만 여기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3천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평방킬로미터당 4에서 5명 수준으로 전 세계 평균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적은 인구마저도 강을 따라 분산되어 거주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정착지는 강변에 위치하며 내륙 깊숙이 들어간 대규모 도시나 산업단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리를 건설해도 이를 이용할 인구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브라질의 주요 도시들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리아 등은 모두 아마존강 유역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마존강을 건너야 할 필요성이 거의 없습니다. 페루나 콜롬비아 같은 다른 아마존강 유역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주요 도시들이 아마존강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리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부족합니다. 기존 교통 시스템의 효율성. 아마존강 유역 주민들은 수세기에 걸쳐 강을 주요 교통로로 이용하는 독특한 교통 시스템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강 자체가 거대한 고속도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크기의 선박들이 승객과 화물을 효율적으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상 교통 시스템은 아마존의 자연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된 방식입니다. 우기에는 더 많은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고 건기에는 주요 수로를 통해 안정적인 운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료비와 운송 비용도 도로 운송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현지 주민들에게는 이미 이러한 수상 교통 시스템이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으며 다리를 이용한 육상 교통보다 훨씬 친숙하고 편리합니다. 따라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다리를 건설해도 실제 이용률은 예상보다 훨씬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물 운송의 현실적 고려사항. 아마존 지역의 주요 수출품인 목재, 농산물, 광물자원 등은 대부분 부피가 크고 무거운 벌크 화물입니다. 이러한 화물들을 운송하는 데 있어서 강을 이용한 운송은 육상 운송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 바지선 하나가 운반할 수 있는 화물량은 트럭 수백 대분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료 소비량과 운송 비용도 톤당 기준으로 계산할 때 수상 운송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따라서 다리가 건설되어도 대부분의 화물 운송은 여전히 강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아마존강의 경우까지 대형 선박이 접근할 수 있어서 국제 무역에 있어서도 수상 운송이 더 유리합니다. 다리를 통한 육상 운송은 결국 대서양 연안의 항구까지 추가로 운송해야 하므로 총 운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5.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 아마존 생태계의 세계적 중요성. 아마존 열대우림은 지구의 허파라고 불릴 정도로 지구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산소의 약 20%를 생산하고 이산화탄소의 대량 흡수를 통해 지구온난화 방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종의 약 10%가 이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어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아마존강과 그 주변 생태계는 이러한 열대우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의 범람과 건기 주기는 주변 식물들의 생장 주기와 완벽하게 맞춰져 있으며 이는 수백만 년에 걸쳐 형성된 자연의 절묘한 균형입니다. 다리 건설과 같은 대규모 인공구조물은 이러한 자연의 균형을 깨뜨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다리 건설이 환경에 미칠 직접적 영향. 다리 건설은 여러 방면에서 아마존 생태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교각과 접근로 건설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산림 벌채가 불가피합니다. 40km에 달하는 다리와 양쪽 접근로를 고려하면 수천 헥타르의 원시림이 파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다리 구조물 자체가 강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교각들이 물의 흐름 패턴을 변경시키면 상류와 하류의 퇴적물 분포가 달라지고 이는 강변 생태계 전체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많은 어류들이 산란을 위해 이동하는 경로가 차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어 아마존강의 풍부한 어류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화학 오염물질 등도 야생동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그들의 서식지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는 소음에 극도로 민감한 많은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장기간의 건설 작업은 이들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간접적 환경 영향 마이너스 개발 압력의 증가. 다리 건설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는 직접적인 파괴보다도 간접적인 개발 압력의 증가입니다. 다리가 건설되면 자연스럽게 접근 도로가 필요하게 되고 이 도로들은 지금까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원시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아마존 지역에서 도로 건설은 항상 대규모 산림 벌채를 수반했습니다. 도로가 생기면 농민들과 목축업자들이 들어와 땅을 개간하고 불법 벌목업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브라질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아마존의 산림 파괴 대부분이 기존 도로에서 50km 이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건설되면 이러한 파괴 패턴이 훨씬 넓은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강 건너편에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보호받던 지역들이 개발 압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무를 베어내는 수준을 넘어서 지구 전체의 기후와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의 상충. 현재 전 세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이러한 노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아마존 보호를 위해 수십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마존강의 다리를 건설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환경보호 노력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일입니다. 다리 건설에 투입될 수백억 달러의 자금을 아마존 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사용한다면 훨씬 더 큰 환경적, 사회적 편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아마존의 강수량 패턴이 변화하고 있어 미래의 강수위와 범람 패턴을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다리 설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며 동시에 환경 파괴의 위험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6. 원주민 권리와 문화적 고려사항. 아마존 원주민의 현황과 권리. 아마존강 유역에는 약 400여 개의 서로 다른 원주민 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 독특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강과 숲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헌법과 국제법은 이들 원주민의 토지 권리와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민 보호구역 내에서의 대규모 개발 사업은 해당 부족의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존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건설은 필연적으로 여러 원주민 보호구역을 관통하거나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원주민 부족들은 외부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상 이러한 사업들이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파괴하고 외부 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문화적 충격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전통적 생활 방식에 미칠 영향. 아마존 원주민들의 생활은 강과 숲의 자연적 리듬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절에 따른 강, 수위의 변화를 이용해 농업과 어업을 하고 숲에서 필요한 자원들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채취합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수천 년에 걸쳐 발달한 것으로 아마존 생태계와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리 건설은 이러한 전통적 생활 방식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위협이 됩니다. 우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환경 변화는 야생동물들의 서식 패턴을 바꿔놓아 전통적인 수렵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강의 흐름 패턴이 변화하면 어류의 이동 경로가 바뀌어 전통적인 어업에도 타격을 줍니다.